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능한 상담자의 심리치료. 부제는 내담자에게 집중하라. 최근에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신 책이어서 읽고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이제 심리치료의 공통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상담 이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론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도 있고, 인지, 행동, 인간 중심, 게슈탈트, 이런 정서 중심,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오래된 상담 이론들이고, 더불어서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 심리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좋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좀 주 이론들을 선택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론 위에 공통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지행동치료사건, 정신분석 상담사건, 인간중심 상담사건, 어떤 이론을 하고 있는 상담가를 꼭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지 효과가 높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좋은 상담에는 공통 요소들이 있다라는 그 공통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제가 방금 말한 내용과 비슷한 구절이 있네요. 치료가 성공적으로 되어갈 때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치료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지요. 훌륭한 인지치료자, 행동치료자, 정신분석 치료자의 행동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내담자에게 심리치료 중에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특정한 이론 중심적인 개입이나 기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신 내담자는 일관되게 같은 변수들, 예를 들면 존중받고 이해받고 보살핌 받는 것을 치료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공통적인 치료 요소들을 4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가 뭐냐면 치료 외 요인, 치료 관계 요인, 모델과 기법 요인, 기대, 희망 및 플라시보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먼저 치료 외 요인인데요. 내담자와 내담자가 처한 환경을 의미를 해요. 결국에는 이 치료의 요인이 심리 상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 가운데 40%를 설명한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막 상담사가 돼서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 심리 내적 프레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좀 잘못된 접근이라는 거죠. 그럴수록 더 좀 상담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상담사가 뭔가를 다 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정답을 알려줘야 되고 상담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변화가 결정된다라는 가정을 갖고 상담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상담 효과가 좋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을 더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게 좋은 상담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고요. 4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 문헌들은 내담자야말로 실제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게 심리치료의 효과에 기여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내담자는 언제나 자신의 치료자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내담자를 굉장히 뭔가 부적절하고 부족하고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대상으로 지각하고 상담에 임할 때랑 내담자는 정말 강하고 용기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존재야 라는 그 존중의 마음을 갖고 상담에 임할 때랑은 굉장히 상담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고 내담자도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사분들이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내담자가 좀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담자분들도 실제로 본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강점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변화의 키를 당신이 쥐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오셨네요. 그럼 지금 이 문제도 우리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땡땡씨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대안들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삶에 자신이 미치는 영향력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 도와주는 개입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내담자 요인이 40%니까. 근데 그거를 쑥 빼고 상담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상담의 효과가 높아지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치료 관계 요인이 있어요. 요게 이제 심리 상담의 성과의 30%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정말 둘이 진실되게 만나서 서로가 협력 관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서로 작업을 하면 할수록 상담의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항상 관계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이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된 그 기반 위에 상담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항상 마음을 두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한 그 협력 관계, 강한 동맹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담자가 치료자를 온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며 무비판적이고 공감적이라고 인식할 때 이런 강한 동맹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내가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막 계속 기법으로 막 착착착 막 재주를 부리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내담자가 정말 세이프티하게 느끼고 정말 여기 안전하다, 여기서 쉴 수 있고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상담사가 내가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를 그냥 존중하고 수용하는구나 라는 그 느낌들을 주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도대체 치료 기법은 뭐 의미가 없다는 거냐?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치료 기법은 심리 상담 성과의 15% 정도 기여를 한대요. 기여하긴 합니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심리 이론보다, 심리 치료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저도 상담사를 채용할 때 이론을 보고 채용을 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이론은 그냥 상담사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잘 맞는 옷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슷해요. 비슷한 말인데 좀 용어가 다른 느낌? 그러니까 물론 뭐 이론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좋은 상담 이론은 다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언어만 좀 다르다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그러면 왜 이론을 공부하냐? 나한테 정말 잘 맞는 옷, 아주 편한 그 이론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굉장히 안정시켜주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구조화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참 이 이론을 봤을 때 나의 영혼을 울려. 그리고 너무 탁 잘 붙어. 그런 이론을 그냥 주 이론이 되는 거죠. 너무 그 어떤 이론의 우월성을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결국 상담사의 어떤 진실성, 상담사로서의 태도, 상담사로서의 성숙도, 이런 것들이 상담의 성과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내담자랑 진실하게 관계하고 이론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는 게, 일단 상담사가 이 이론이 참 신뢰할 만해 라는 그 믿음 자체가 내담자한테 굉장한 안정감을 준다. 어떠한 연구와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참 상담사, 내담자 둘 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 내가 아무 말이나 뱉지 않는 거죠. 이 말의 의도, 이론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상담사는 말을 뱉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 맞는 그 이론을 아주 깊이 있게 숙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이론적인 아주 탄탄한 기반이 세워져야 한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기대, 희망, 그리고 플라시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치료 성과의 15%쯤 기여한대요. 상담을 통해 내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만으로도 변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약 효과인 거죠. 우리 약 먹을 때도 괜히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괜히 먹으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머리가 안 아픈 것 같고 그러한 이제 효과들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상담도 그런 요인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상담사는 내담자분이 처음에 특히 상담에 왔을 때 희망을 고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초반 회기 때 희망과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개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려움이 특히 있는 경우 사실 학습된 무기력이 있죠. 그리고 안 될 거야. 뭐 해봤자. 그런데 정말 혹시나 몰라서 오는 마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가 감정들이 막 섞인 상태에서 이제 내방을 하실 건데 상담사가 이게 될까요? 아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뉘앙스가 자꾸 전달된다든지 하면 희망이 생기기가 어렵죠. 그럼 이제 좀 드롭되거나 상담의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항상 저는 놀라는 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게 내담자거든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나도 모르게 순간 이렇게 스쳐진 될까? 이게? 그런데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정말 내담자 한 인간에게는 무한한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상담을 통해서 좋아질 거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함께 작업을 한다면 많은 것들이 좀 소화되고 증상들도 그럼 개선이 되고 그럴 거라고 나는 믿는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상담에 임하고요. 네, 오늘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주 간략하게 좀 나눠봤어요. 공통 요인 4가지에 대해서 나눠봤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네, 또 다음에 제가 읽고 좀 나누고 싶은 책들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